죽을 힘 있으면 밥이나 처먹어. 왜 남의 가게 앞에서 청승이야? 거친 욕설이었습니다. 하지만 그 투박한 한마디가 죽음의 문턱에 서 있던 한 여자의 멱살을 잡아 삶으로 끌어당겼습니다. 4억 원의 빚, 신용불량자, 그리고 배신. 차가운 겨울바다보다 더 시린 현실 앞에 서 있던 29 이서윤의 인생은 그렇게 김이 모락모락나는 순두부 한 그릇 앞에서 다시 쓰이기 시작했습니다. 과연 서윤이는 이 지독한 시련을 딛고 다시 웃을 수 있을까요? 벼랑 끝에서 피어나는 따뜻한 기적의 이야기, 서윤이의 새 출발을 함께 응원하고 싶으시다면 지금 구독과 좋아요 꾹 눌러주세요. 이야기는 3시간 전 강원도 강릉의 안목해변에서 시작됩니다. 살을 애는 듯한 12월의 칼바람이 불어오고 있었습니다. 하얀 파도가 거품을 물고 달려들어 발밑을 적셨지만 이서윤은 차가운 줄도 몰랐습니다. 그녀의 시선은 텅 비어 있었고 핏기 없는 손에는 꼬깃꼬깃 구겨진 종이 한 장이 들려 있었습니다. 법원에서 날아온 등기, 경매 개시 결정문이었습니다. 그리고 핸드폰 화면에는 짧은 문자 한 통이 떠 있었습니다. 미안하다. 딱 4글자였습니다. 이 무책임한 4글자가 한 사람의 인생을, 성실하게 살아온 이서윤의 29년 세월을 산산조각 내는 데는 3초도 걸리지 않았습니다. 불과 3개월 전만 해도 그녀는 서울의 번듯한 중소기업 대리였습니다. 사랑하는 남자와의 결혼을 앞둔 행복한 예비신부였죠. 하지만 지금 그녀에게 남은 건 신용불량자라는 붉은 낙인과 감당할 수 없는 빚더미뿐이었습니다. 그녀의 머릿속에서 지난 3개월의 기억이 주마등처럼 스쳐 지나갔습니다. 지우고 싶어도 지워지지 않는 끔찍한 악몽 같은 시간들이었습니다. 그날은 유난히 하늘이 높고 푸른 가을날이었습니다. 약혼자 최민재가 다급한 목소리로 전화를 걸어왔습니다. 서윤아, 신혼집 전세 계약 잔금 치러야 하는데 4명의로 대출받자. 이율이 훨씬 싸대. 내가 이번에 사업 자금 도느라 잠깐 막혀서 그래. 금방 갚을 거니까 걱정 말고. 한 푼이라도 아껴야 집장만 하지. 최민재의 목소리는 달콤했고 절박했습니다. 3년을 만났고 양가 부모님께 인사까지 드린 사이였습니다. 이서윤은 의심하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자신의 인감과 신분증, 그리고 1등급 신용 점수까지 그에게 모두 맡겼습니다. 그게 사랑인 줄 알았습니다. 부부란 서로의 짐을 나눠지는 것이라 믿었으니까요. 하지만 그 믿음의 대가는 참혹했습니다. 전셋집 잔금을 치르기로 한 날, 최민재는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전화를 걸어도 없는 번호라는 기계음만 차갑게 돌아왔습니다. 불안한 마음에 달려간 신혼집은 이미 다른 사람이 계약한 상태였습니다. 다리가 풀려 주저앉은 그녀에게 은행에서 문자가 빗발치기 시작했습니다. 전세 자금 대출 2억 원에 서윤 몰래 제2금융권과 개인 대부업체까지 끌어다 쓴 신용대출 2억 원, 합의 4억 원. 최민재는 서윤의 명의로 받을 수 있는 모든 돈을 끌어모아 불법 도박 사이트로 추정되는 대포 통장들로 흩뿌린 뒤 증발해버렸습니다. 경찰서에 앉아있는 서윤에게 형사가 건넨 말은 위로가 아니었습니다. 이서윤 씨, 최민재 씨랑 사실혼 관계였죠? 이것 같이 짜고 돈 빼돌린 거 아닙니까? 피해자 코스프레 하지 마세요. 공범으로 조사받을 수도 있습니다. 억울함에 가슴을 쳐도 소용없었습니다. 하지만 형사의 의심보다 더 견디기 힘든 건 현실로 닥쳐온 빚의 공포였습니다. 며칠 뒤 빚쟁이들이 회사로 들이닥쳤습니다. 점심시간 직원들이 모두 보는 앞에서 건장한 남자들이 서윤의 책상을 뒤엎었습니다. 서류가 눈처럼 흩날리고 모니터가 바닥에 떨어져 박살이 났습니다. 이서윤,
남자랑 짜고 돈 빼돌리니까 좋냐? 내 돈 내놔. 당장 갚아. 머리채가 잡히고 욕설이 난무했습니다. 동료들의 경멸 어린 시선, 팀장님의 난처한 표정. 결국 서윤은 그날로 권고사직을 당했습니다. 퇴직금마저 압류당했고 살던 월세방 보증금까지 빚쟁이들에게 뺏겼습니다. 쫓겨나던 날 그녀가 가진 건 낡은 캐리어 하나와 지갑 속 5만 원, 그리고 배신감이 만들어낸 가슴 속의 거대한 구멍뿐이었습니다. 그렇게 무작정 버스를 타고 도착한 곳이 이곳 강릉이었습니다. 바다라도 보면 숨통이 트일까 싶어서였죠. 하지만 겨울 바다는 그녀에게 위로가 아니라 끝을 종용하는 듯 했습니다. 며칠을 굶었는지 기억도 나지 않았습니다. 가지고 있던 5만 원은 찜질방비와 컵라면 값으로 진작 바닥났습니다. 서윤은 비틀거리는 걸음으로 해안도로를 벗어났습니다. 살고 싶지 않다는 생각과 살아야겠다는 본능이 머릿속에서 치열한 전쟁을 벌였습니다. 그때였습니다. 코끝을 자극하는 구수한 냄새, 콩 삶는 냄새였습니다. 서윤의 발길이 멈춘 곳은 갯마을 구석에 있는 오래된 기와집이었습니다. 장간의 순두부라는 빛바랜 간판 아래 가마솥에서 하얀 김이 뭉게구름처럼 피어오르고 있었습니다. 아침 6시, 세상은 아직 어두운데 그곳만은 환하게 불이 켜져 있었습니다. 가마솥 뚜껑이 달그락거리는 소리, 장작 타는 냄새가 묘하게 사람을 끌어당겼습니다. 이서윤은 홀린 듯 가게 처마 밑으로 들어갔습니다. 문을 열 용기는 없었습니다. 그저 그곳에서 새어나오는 온기라도 느끼고 싶었습니다. 얇은 코트 깃을 여미며 웅크리고 앉았습니다. 무릎에 얼굴을 파묻자 백가죽이 등까지 들러붙는 듯한 고통이 밀려왔습니다. 이대로 잠들면 다시는 안 깨어나도 좋겠다. 희미해지는 의식 속에서 드르륵 하고 미닫이 문이 열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아니, 이게 뭐야? 송장이야, 거지야? 100년 된 고목처럼 쭈글쭈글하지만 단단해 보이는 노인이었습니다. 장간의 순두부의 주인 장달구였습니다. 새벽장을 보고 돌아오던 그는 가게 앞에 쓰러져 있는 젊은 여자를 발견하고 혀를 찼습니다. 헝클어진 머리카락, 며칠은 씻지 못한 듯한 꼬질꼬질한 얼굴, 그리고 얇은 코트. 딱 봐도 사연 있는 몰골이었습니다. 하지만 달구의 눈은 매서웠습니다. 동정심보다는 귀찮음이 먼저인 듯 했습니다. 죄송합니다. 잠시 바람 좀 피하려고. 이서윤이 힘겹게 몸을 일으키려 했지만 다리에 힘이 풀려 다시 주저앉고 말았습니다. 장달구는 미간을 찌푸리며 그녀를 위아래로 훑어보았습니다. 깐깐하고 고집스러워 보이는 눈빛이었지만 그 속에 얼핏 알 수 없는 감정이 스쳤습니다. 들어와. 네. 귀 먹었어? 들어오라고. 가게 앞에서 얼어 죽으면 영업 정지당해. 재수 없으니까 얼른 들어와. 달구는 퉁명스럽게 소리치더니 서윤의 팔을 잡아 끌었습니다. 거친 손길이었지만 손은 너무도 따뜻했습니다. 얼떨결에 끌려 들어간 가게 안은 후끈했습니다. 콩내음이 가득한 사람 사는 냄새가 났습니다. 달구는 서윤을 난로 옆 의자에 앉히더니 주방으로 성큼성큼 들어갔습니다. 잠시 후 투박한 뚝배기 하나가 탁 하고 서윤 앞에 놓였습니다. 먹어. 갓 떠낸 몽글몽글한 순두부였습니다. 양념장도 없이 뽀얀 두부 위로 김이 모락모락 피어올랐습니다. 그 옆에는 묵은지 한 접시가 툭 놓였습니다. 하얀 순두부에서 올라오는 김이 서윤의 얼어붙은 얼굴을 녹였습니다. 침이 고이다 못해 턱이 아려왔습니다. 하지만 서윤은 숟가락을 들 수 없었습니다. 마지막 남은 자존심이 그녀의 목구멍을 막았습니다. 돈이 없는데요.
서윤이 기어들어가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평생을 사무직으로만 있었지 국어를 해본 적은 없었습니다. 남에게 패 끼치지 않고 성실하게 사는 게 유일한 자랑이었던 그녀였습니다. 하지만 달구는 콧방귀를 뀌었습니다. 누가 돈 내래? 죽으러 가더라도 배는 채우고 가란 소리야. 물귀신도 배고프면 힘 못 써. 그리고 굶어 죽은 귀신은 때깔도 안 고와. 먹고 죽어. 그 투박한 말이 이상하게도 서윤의 가슴을 후벼 팠습니다. 죽어라가 아니라 먹어라는 말. 지난 3개월 동안 누구도 그녀에게 밥 먹었냐고 물어봐 주지 않았습니다. 모두가 돈 내놓으라고 책임지라고 소리만 질렀을 뿐입니다. 서윤은 떨리는 손으로 숟가락을 들었습니다. 순두부를 한 숟가락 떠서 입에 넣었습니다. 뜨거운 것이 목을 타고 넘어가자 얼어붙었던 내장이 녹아내리는 것 같았습니다. 고소하고 담백한 맛. 그 어떤 조미료도 들어가지 않은 순수한 콩의 맛이 입안 가득 퍼졌습니다. 그것은 어머니의 품 같기도 했고 잊고 있던 삶의 온기 같기도 했습니다. 눈물이 툭 하고 뚝배기 안으로 떨어졌습니다. 한 방울이 떨어지자 그 다음은 걷잡을 수 없었습니다. 서윤은 숟가락질을 멈추지 못했습니다. 울면서 먹고 먹으면서 울었습니다. 뜨거워. 따뜻해. 맛있어. 죽고 싶었는데 이 두부가 너무 맛있어서 뱃속이 따뜻해지는 게 너무 서러워서 견딜 수가 없었습니다. 콧물이 나오고 눈앞이 흐려져도 그녀는 멈추지 않고 뚝배기를 비웠습니다. 살고 싶다는 본능이 죽고 싶다는 이성을 압도하는 순간이었습니다. 달구는 짐짓 모른 척하며 묵은지를 찢어 그녀의 숟가락 위에 척 얹어주었습니다. 질질 짜지 말고 씹어. 밥 먹을 때 우는 놈이 제일 미련한 놈이야. 바닥까지 싹싹 긁어먹은 뒤에야 이서윤은 정신이 들었습니다. 배가 부르니 부끄러움이 파도처럼 밀려왔습니다. 빈 뚝배기를 앞에 두고 그녀가 고개를 숙였습니다. 잘 먹었습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이 은혜는 나중에 꼭. 서윤이 주섬주섬 옷을 챙겨 자리에서 일어나려 하자 달구가 짚고 있던 지팡이로 바닥을 쿵 찍었습니다. 어딜 가? 네, 가보라고 하셔서. 밥 먹었으면 밥값을 해야지. 세상에 공짜 밥이 어디 있어? 달구의 눈이 매섭게 빛났습니다. 서윤은 당황했습니다. 돈이 없다고 분명히 말했는데 이제 와서 딴소리를 하다니 덜컥 겁이 났습니다. 혹시 경찰에 신고하려는 걸까? 아니면 몸이라도 팔라는 걸까? 세상에 대한 불신이 다시 고개를 들었습니다. 저 지금 가진 돈이 정말 하나도 없어요. 핸드폰도 끊겼고요. 나중에 돈 벌어서 꼭 갚겠습니다. 나중은 무슨 놈의 나중. 당장 갚아. 달구가 턱짓으로 주방 뒤편을 가리켰습니다. 그곳에는 어마어마한 크기의 콩자루가 10가마니 넘게 산처럼 쌓여 있었습니다. 오늘 장사를 위해 씻고 불려야 할 콩들이었습니다. 돈 없으면 몸으로 때워. 저기 쌓인 콩 보이지? 저거 다 씻어서 불려놓기 전엔 한 발짝도 못 나간다. 네, 저걸 다요? 왜, 못하겠어? 그럼 밥값 내놓든가. 내 손으로 만든 순두부 한 그릇에 5만 원이다. 없으면 경찰 부를까? 무전취식으로? 경찰이라는 말에 서윤의 어깨가 움찔했습니다. 빚쟁이들에게 시달린 트라우마가 되살아났습니다. 게다가 어차피 지금 나가봤자 갈 곳도 없었습니다. 바다로 뛰어들 용기도 다시 서울로 돌아갈 차비도 없었으니까요. 이서윤은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선택의 여지가 없었습니다. 아니, 어쩌면 이곳이 그녀에게 주어진 마지막 피난처일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녀는 얇은 코트를 벗어 의자에 걸었습니다. 눈빛이 달라졌습니다. 할게요.
하면 되잖아요. 서윤의 눈빛에 도끼가 서렸습니다. 절망 끝에 선 사람만이 가질 수 있는 옥이었습니다. 죽는 것보다 콩 씻는 게 어렵겠어? 라는 마음이었습니다. 달구는 그 눈빛을 보고 속으로 피식 웃었습니다. 그래, 죽을 용기는 없어도 악다구니는 남았구나. 그럼 됐다. 서윤은 소매를 걷어붙이고 수도가로 갔습니다. 얼음장처럼 차가운 지하수가 콸콸 쏟아져 나왔습니다. 고무 장갑도 없이 맨손을 물에 담갔습니다. 손이 끊어질 듯 시려왔지만 뱃속에 들어찬 따뜻한 순두부의 온기가 그녀를 버티게 했습니다. 차악, 차악. 차가운 물에 콩이 씻겨나가는 소리가 정적을 깼습니다. 그것은 마치 이서윤이 자신의 지난 과거를, 그 끔찍했던 배신과 상처를 씻어내려는 몸부림처럼 들렸습니다. 하얀 거품이 일어나는 콩을 벅벅 문지르며 서윤은 속으로 다짐했습니다. 살 거야. 어떻게든 살아서 보란 듯이 갚아줄 거야. 내 인생 망친 그 자식한테도 세상한테도. 달구는 카운터에 앉아 그 뒷모습을 물끄러미 바라보았습니다. 그의 눈가가 미세하게 떨렸습니다. 10년 전 사고로 자식을 잃고 미쳐 날뛰던 자신의 젊은 날이 저 여자의 뒷모습에 겹쳐 보였기 때문일까요? 쯧쯧. 콩도 덜 삶아지면 비린내만 나는 법이여. 뜸을 들여야지, 뜸을. 달구의 혼잣말이 새벽 공기 속으로 흩어졌습니다. 그렇게 강릉의 어느 낡은 순두부 가게에서 이서윤의 새로운 인생 2막이 시작되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몰랐습니다. 이 차가운 콩물이 훗날 그녀의 인생을 얼마나 뜨겁고 단단하게 만들어줄지를 말입니다. 하지만 당장은 지옥이었습니다. 콩은 씻어도 씻어도 줄어들지 않았고 손끝의 감각은 사라져갔습니다. 어깨가 빠질 것 같아 잠시 허리를 펴던 그때였습니다. 기잉 마이너스. 가게 문이 다시 열리며 찬바람과 함께 누군가 들어왔습니다. 할아버지, 나왔어. 근데 저 여자는 누구야? 서윤이 고개를 돌렸습니다. 훤칠한 키에 단정한 옷차림 하지만 경계심이 가득한 눈빛의 남자가 서윤을 노려보고 있었습니다. 장딸구의 하나뿐인 손자이자 깐깐하기로 소문난 농협 직원 장우진이었습니다. 콩자루 옆에 쭈그리고 앉은 초라한 행색의 여자와 말끔한 정장 차림의 남자. 두 사람의 시선이 허공에서 부딪혔습니다. 깨진 독에 물 붓기 같아 보이는 이서윤의 삶. 과연 이 낯선 곳에서 그녀의 인생에도 다시 꽃이 피어날 수 있을까요? 확실한 건 하나였습니다. 지옥 같은 현실에도 밥때는 돌아오고 밥을 먹은 사람은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콩 자루를 쥔 서윤의 손에 힘이 들어갔습니다. 이제 물러설 곳은 없었습니다. 새벽 4시. 세상이 가장 깊게 잠든 시간, 하지만 이서윤에게는 지옥의 문이 열리는 시간이었습니다. 일어나. 몇 시인데 아직도 자빠져 자? 장딸구 영감의 호통 소리가 자명종이었습니다. 눈을 뜨면 온몸이 두들겨 맞은 듯 쑤셨습니다. 서울에서는 아직도 잠을 자는 시간이었지만 이곳 강릉의 낡은 한옥에서는 하루를 시작해야 하는 시간이었죠. 서윤은 퉁퉁 부은 손가락을 쥐었다 펴며 억지로 몸을 일으켰습니다. 이곳에서의 삶은 노동이라기보다 수행에 가까웠습니다. 콩을 불리고 맷돌에 갈고 장작을 패서 가마솥에 불을 지피는 일. 기계 하나 쓰지 않는 장딸구식 전통 방식은 도시여자 이서윤의 체력을 한계까지 몰아붙였습니다. 콩물 끓일 땐 딴 생각하지 마. 애인 다루듯이 하란 말이야. 한눈 팔면 넘치고 너무 졸으면 타버려. 뜨거운 김이 솟구치는 가마솥 앞에서 주걱을 저을 때마다 서윤의 얼굴은 땀과 눈물로 범벅이 되곤 했습니다. 팔이 끊어질 것 같아 잠시라도 멈칫하면
어김없이 달구의 불호령이 떨어졌습니다. 처음 며칠은 도망치고 싶었습니다. 밤마다 짐을 쌌다 풀기를 반복했죠. 하지만 갈 곳이 없었습니다. 밖에는 빚쟁이들이 늑대처럼 그녀를 노리고 있었고 무엇보다 이곳에는 따뜻한 밥이 있었습니다. 노동의 대가로 달구가 내어주는 투박한 순두부 백반, 그 고소한 맛이 서윤을 붙잡아두는 유일한 족쇄이자 위로였습니다. 그러던 어느 주말 오후였습니다. 가게 앞마당으로 말끔한 정장 차림의 남자가 들어섰습니다. 지난번 새벽에 마주쳤던 달구의 손자 장우진이었습니다. 지역 농협에서 대출 심사역으로 일하는 그는 깐깐하기로 소문난 인재였죠. 우진은 앞치마를 두르고 마당을 쓸고 있는 서윤을 보며 미간을 찌푸렸습니다. 할아버지, 이분 아직도 안 가셨어요? 며칠 묵다 간다면서요. 우진의 경계 어린 눈빛에 서윤이 고개를 숙이자 평상에 앉아 팔을 다듬던 달구가 퉁명스럽게 대꾸했습니다. 시끄러워, 임마. 새로운 알바야. 밥값은 해야지. 알바요? 할아버지 사람 쓰는 거 싫어하시잖아요. 잔소리 말고 들어가서 장부나 봐. 이번 달 매출이 영 시원찮아. 달구의 호통에 우진은 한숨을 쉬며 방으로 들어갔지만 시선은 계속해서 서윤의 손에 머물렀습니다. 서윤의 손등은 콩물에 대고 가마솥에 스쳐 온통 붉은 상처 투성이었으니까요. 잠시 후 우진이 서윤에게 다가왔습니다. 그의 손에는 작은 연고와 밴드가 들려 있었습니다. 이거 바르세요. 그냥 놔두면 상처 덧나요. 무심한 듯 건네는 손길이었지만 그 속에는 타인을 향한 기본적인 배려가 묻어 있었습니다. 서윤이 머뭇거리며 연고를 받자 우진이 조용히 말을 이었습니다. 그리고 할아버지한테 대충 들었어요. 사정이 있으신 것 같은데. 서윤의 심장이 덜컥 내려앉았습니다. 혹시 빚쟁이들에게 쫓기는 걸 눈치챈 걸까? 불안한 눈빛으로 우진을 바라보았습니다. 저 농협에서 일해요. 빚 독촉이나 압류 때문에 힘드신 거면 개인회생 절차 알아보시는 게 좋아요. 무작정 도망친다고 해결되는 거 아니에요. 필요하면 제가 서류 봐드릴게요. 우진의 따뜻하고 정확했습니다. 도망치기 급급했던 서윤에게 처음으로 현실적인 해결책을 제시해 준 사람이었죠. 서윤은 울컥하는 마음을 삼키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고맙습니다. 염치 없지만 부탁 좀 드려도 될까요? 우진은 서윤의 절박한 눈빛을 보며 묘한 감정을 느꼈습니다. 단순히 도망자라고 생각했는데 살고자 하는 의지가 강하게 느껴졌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우진은 주말마다 서윤의 법적 서류를 검토해주기 시작했습니다. 서윤의 통장 거래 내역을 훑어보던 우진의 눈매가 날카로워진 건 그때였습니다. 민재가 서윤의 명의로 대출받은 돈이 빠져나간 특정 계좌들, 불법 도박 사이트와 연관된 것으로 보이는 패턴이 우진의 눈에 포착된 것입니다. 하지만 우진은 일단 모르는 척 서류를 덮었습니다. 아직은 확실한 물증이 필요했으니까요. 시간이 흐르며 서윤은 점차 가게 일에 적응해 갔습니다. 아니, 단순히 적응하는 것을 넘어 두부 만드는 일에 재미를 붙이기 시작했습니다. 콩이라는 작은 알갱이가 물과 불, 그리고 정성을 만나 부드럽고 단단한 두부로 변하는 과정이 마치 자신의 인생 같았기 때문입니다. 어느 날 서윤은 남은 두부로 새로운 메뉴를 개발해 보기로 결심했습니다. 젊은 손님들이 줄어드는 가게에 활력을 불어넣고 싶었기 때문입니다. 그녀가 야심차게 준비한 메뉴는 두부 스테이크였습니다. 서윤은 자신만만하게 두부를 으깨고 다진 채소와 고기를 섞어 패티를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프라이팬에 올렸죠. 하지만 결과는 처참했습니다. 뒤집개로 뒤집는 순간
패티가 힘없이 바스라져 버린 것입니다. 아, 왜 자꾸 부서지지? 몇 번을 다시 해봐도 결과는 같았습니다. 죽이 되어버린 두부 반죽을 보며 한숨을 쉬고 있을 때 뒤에서 지켜보던 달구가 혀를 찼습니다. 쯧쯧, 겉멋만 들어가지고. 야, 이놈아. 두부가 왜 부서지는 줄 아냐? 반죽이 너무 묽어서 그런가요? 계란을 더 넣어야 하나? 틀렸어. 물을 안 뺐잖아, 물을. 달구는 답답하다는 듯 주방으로 들어와 면포를 집어들었습니다. 이런 거 하려면 먼저 두부를 면포에 싸서 물기를 아주 꽉 짜내야 해. 한 방울도 안 나올 때까지 비틀어 짜야 한다고. 그래야 으깨도 다시 뭉칠 힘이 생기는 거야. 달구의 거친 손이 면포를 비틀자 하얀 물기가 주르륵 흘러내렸습니다. 사람이나 두부나 똑같아. 속에 품은 물기, 그 도끼를 쫙 빼내야 단단해지는 법이요. 너처럼 눈물 콧물 다 품고 있으면 아무리 뭉치려고 해도 흩어지는 죽밖에 안 돼. 알았어? 서유는 달구의 말에 머리를 한 대 맞은 듯 했습니다. 도끼를 빼내야 단단해진다. 그건 요리법이자 지금 서윤에게 필요한 인생의 지침이었습니다. 그녀는 다시 면포를 잡았습니다. 손목이 시큰거릴 정도로 힘껏 물기를 짜냈습니다. 자신의 나약함과 미련까지 모두 짜내버리겠다는 듯이 물기를 꽉 짠 두부는 놀랍게도 찰기가 생겼습니다. 채소와 섞어 구우니 고기 패티보다 더 고소하고 담백한 완벽한 스테이크가 완성되었습니다. 자신감을 얻은 서유는 내친김에 디저트까지 도전했습니다. 바로 순두부 젤라또였습니다. 강릉 시내에서 유행한다는 소리를 들었지만 달구의 가게엔 없는 메뉴였죠. 달구는 펄쩍 뛰었습니다. 뭐, 귀한 콩물에다가 설탕을 쳐부어? 이 미친놈아. 콩에 대한 모독이다, 모독. 하지만 서유는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할아버지, 한 번만 드셔보세요. 요즘 젊은 사람들은 이런 거 좋아해요. 서윤의 레시피는 특별했습니다. 보통 아이스크림처럼 우유나 생크림을 많이 넣는 게 아니라 우유의 비중을 확 줄이고 진한 콩물 두유와 몽글몽글한 순두부를 직접 섞는 방식이었습니다. 콩 본연의 고소함을 살리려면 크림이 콩 맛을 덮으면 안 돼요. 서윤이 내민 젤라또를 달구는 못마땅한 표정으로 한 숟가락 떠먹었습니다. 입안에 넣는 순간 달구의 눈썹이 꿈틀했습니다. 처음엔 달콤하고 시원한데 끝맛에 진한 콩의 고소함이 밀려왔습니다. 순두부 알갱이가 쫀득하게 씹히는 식감도 일품이었습니다. 소위 말하는 단짠 고소의 완벽한 조화였죠. 입가심으로는 나쁘지 않네. 달구는 헛기침을 하며 숟가락을 놓지 않았습니다. 그릇 바닥까지 싹싹 긁어먹는 그 모습이 서윤에게는 최고의 칭찬이었습니다. 서윤의 아이디어로 탄생한 두부 스테이크와 순두부 젤라또는 가게의 운명을 바꾸기 시작했습니다. 서윤이 SNS에 올린 사진들이 입소문을 타면서 파리만 날리던 가게의 젊은 커플들이 줄을 서기 시작한 것입니다. 여기 젤라또 진짜 맛있다. 할아버지 가게인데 완전 힙해. 손님들의 웃음소리가 기와집 담장을 넘었습니다. 서윤은 바쁘게 서빙을 하면서도 다리가 아픈 줄 몰랐습니다. 내 손으로 뭔가를 이뤄냈다는 성취감이 그녀를 다시 숨쉬게 했습니다. 그날 밤 영업을 마치고 뒷정리를 하던 서윤 앞에 달구가 툭 하고 검은 비닐봉지를 던졌습니다. 이것이 너. 이게 뭐예요? 봉투 안에는 푹신한 쿠션이 깔린 새 작업화가 들어있었습니다. 서울에서 신고 온 낡은 구두굽이 다 닳아버린 서윤의 발을 달구는 내내 지켜보고 있었던 것입니다. 시장 갔다가 떨이로 팔길래 그냥 주워왔다. 맨발로 다니면 손님 떨어져.
재수 없으니까 꼬박꼬박 신고 다녀. 퉁명스러운 말투였지만 서윤은 알 수 있었습니다. 그 신발이 떨이가 아니라 신발 가게에서 제일 튼튼하고 비싼 물건이라는 것을요. 서윤은 신발을 가슴에 품고 고개를 숙였습니다. 감사합니다. 할아버지, 정말 감사합니다. 시끄러워. 내일 새벽 3시다. 늦으면 국물도 없어. 달구는 뒷짐을 지고 휘적휘적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달구의 뒷모습을 보며 서윤은 오랜만에 소리내어 웃었습니다. 눈가에는 물기가 맺혔지만 입가는 웃고 있었습니다. 이제 모든 것이 제자리를 찾아가는 것 같았습니다. 빚 문제도 우진의 도움으로 해결 실마리가 보였고 가게는 날로 번창했습니다. 서윤은 처음으로 행복이라는 단어를 떠올렸습니다. 이 낡은 한옥에서 욕쟁이 할아버지와 깐깐한 손자와 함께라면 다시 시작할 수 있을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서윤은 몰랐습니다. 행복은 불행이 잠시 자리를 비운 사이에 찾아오는 짧은 손님이라는 것을요. 이서윤에게 찾아오는 것 같았던 봄꽃은 예고도 없이 불어닥친 비바람 앞에 허무하게 꺾일 운명이었습니다. 강릉의 초당마을, 고요하던 장간의 순두부 앞은 이른 아침부터 북새통을 이루고 있었습니다. 입소문이라는 건 무서웠습니다. 이서윤이 개발한 두부 스테이크와 순두부 젤라또가 SNS를 강타하면서 가게는 전국에서 찾아온 미식가들과 젊은 커플들로 발 디딜 틈이 없었습니다. 저기가 그 젤라또 집이야? 대박 줄 봐. 할아버지 혼자 하시던 노포가 힙하게 바뀌었대. 가게 안은 전쟁터였지만 활기가 넘쳤습니다. 장딸구 영감은 카운터에 앉아 계산기를 두드리며 입꼬리가 귀에 걸렸고 장우진은 셔츠 소매를 걷어붙이고 홀 서빙을 도왔습니다. 그리고 주방의 이서윤은 쉴 새 없이 웍을 돌리고 있었습니다. 몸은 부서질 듯 힘들었지만 마음만은 구름 위를 걷는 듯 했습니다. 여기 두부 스테이크 추가요. 네, 금방 나갑니다. 서윤의 목소리에 힘이 실렸습니다. 자신이 만든 음식으로 사람들이 행복해하는 모습, 그리고 텅 비어있던 금고가 채워지는 소리. 그것은 죽어가던 이서윤을 다시 숨쉬게 하는 산소호흡기였습니다. 그날 오후 가게 마당에는 방송국 카메라까지 들이닥쳤습니다. 유명 맛집 프로그램에서 취재를 나온 것입니다. 서윤은 인터뷰를 극구사양했지만 PD의 끈질긴 요청과 가게 홍보를 위해 결국 마스크를 쓴 채 카메라 앞에 섰습니다. 전통 방식의 순두부에 젊은 감각을 더하고 싶었어요. 힘든 시기에 저를 받아주신 사장님께 보은하고 싶어서 만든 메뉴입니다. 마스크 위로 드러난 서윤의 눈이 반달처럼 휘어졌습니다. 그녀의 손목에 있는 작은 점이 클로즈업되어 화면에 담겼습니다. 그 장면이 전국의 안방으로 송출되던 그 순간 서울의 어느 어두컴컴한 모텔방에서도 TV 불빛이 번쩍이고 있었습니다. 컵라면 용기와 소주병이 뒹구는 지저분한 방. 침대에 누워 리모컨을 돌리던 한 남자의 손이 멈췄습니다. 도박으로 돈을 모두 탕진하고 빚쟁이들에게 쫓겨 숨어 지내던 최민재였습니다. 저 목소리. 민재가 상체를 일으켰습니다. TV 화면 속 마스크를 쓴 여자의 목소리가 너무나 익숙했습니다. 그리고 카메라가 요리하는 여자의 손목을 비췄을 때 민재의 눈이 뱀처럼 가늘어졌습니다. 손목 안쪽에 작은 점. 그가 수없이 입맞추며 사랑을 속삭였던 그 점이었습니다. 이서윤? 민재의 입에서 헛웃음이 터져 나왔습니다. 이게 누구야? 이서윤? 민재의 입에서 헛웃음이 터져 나왔습니다. 리모컨을 쥔 손이 부들부들 떨렸습니다. 이게 누구야? 신용불량자일 텐데 강릉에서 달인 노릇을 하고 있었어?
민재의 눈빛이 순식간에 탐욕과 질투로 일그러졌습니다. 그는 현재 도박 빚으로 사채업자들에게 쫓겨 컵라면으로 끼니를 때우는 처지였습니다. 그런데 자신 때문에 인생이 망가졌어야 할 여자가 화면 속에서 화려하게 부활해 웃고 있는 것입니다. 민재의 머릿속에서 비열하고 냉철한 계산기가 빠르게 돌아가기 시작했습니다. 가만히 있어봐. 방송 탈 정도면 가게가 꽤 된다는 건데. 그의 논리는 단순하고 악랄했습니다. 서윤이는 내 명의로 된 사억 빚을 갚아야 할 채무자다. 그런데 빚쟁이가 방송에 나온다? 저건 뒤에 든든한 물주가 있거나 따로 챙겨둔 돈이 있다는 뜻이지. 민재는 무릎을 탁 쳤습니다. 사억 빚은 서윤의 명의지만 그 돈을 쓴 건 자신이라는 죄책감 따위는 없었습니다. 그에게 서윤은 그저 아직 짜낼 것이 남은 젖은 행주였습니다. 그래, 서윤아. 내가 저렇게 잘 나가면 안 되지. 우리 부부였잖아. 내가 잘 된 건 내 덕분이기도 하지. 나한테 위자료 정도는 줘야 하는 거 아니냐? 무엇보다 민재는 약점의 냄새를 맡았습니다. 방송 타고 유명해졌다? 그럼 잃을 게 많다는 소리네. 이미지 망가지면 끝장인 거잖아. 흐흐흐. 이거 재미있겠는데? 서윤이 가진 것이 많아질수록 민재가 뜯어낼 수 있는 돈의 액수도 커지는 법. 그는 잃을 게 없는 밑바닥 인생이었고 서윤은 이제 막 쌓아 올린 공든 탑을 가진 사람이었습니다. 민재는 벌떡 일어나 옷을 챙겨 입었습니다. 거울 속에 비친 그의 눈빛은 먹잇감의 목덜미를 노리는 하이에나처럼 번들거리고 있었습니다. 기다려라, 여보. 남편이 밀린 빨대 꽂으러 간다. 그날 밤 영업을 마친 장간의 순두부 앞마당에서는 조촐한 삼겹살 파티가 열렸습니다. 방송 촬영도 무사히 마쳤고 역대 최고 매출을 찍은 기념이었습니다. 가마솥 뚜껑 위에 삼겹살이 지글지글 익어가고 달구와 우진, 서윤의 웃음소리가 밤하늘로 퍼졌습니다. 많이 먹어라. 삐쩍 말라가지고 힘이나 쓰겠냐. 무뚝뚝한 달구가 제일 맛있게 노릇노릇 구워진 삼겹살을 서윤의 밥그릇 위에 툭 얹어주었습니다. 츤데레 같은 그 행동에 서윤의 코끝이 찡해졌습니다. 가족. 피 한 방울 섞이지 않았지만 지금 이 순간만큼은 그들이 진짜 가족처럼 느껴졌습니다. 우진도 슬그머니 고기 한 점을 서윤 쪽으로 밀어주며 웃었습니다. 누나, 오늘 인터뷰 진짜 잘하더라. 방송 나가면 더 바빠질 텐데 각오해요. 고마워, 우진아. 다 너랑 할아버지 덕분이야. 행복했습니다. 이 평화가 영원할 것만 같았습니다. 하지만 서윤은 알지 못했습니다. 바로 그 시각 검은 세단 한 대가 강릉 톨게이트를 빠져나와 맹렬한 속도로 초당마을을 향해 달려오고 있다는 사실을 말입니다. 다음 날 점심시간, 가게는 여느 때처럼 손님들로 북적였습니다. 서윤이 주방에서 땀을 흘리며 두부 스테이크를 굽고 있을 때였습니다. 가게 밖에서 요란한 클락션 소리가 들리더니 세단 한 대가 마당 한가운데를 떡하니 가로막고 섰습니다. 웅성거리는 손님들 사이로 차 문이 열리고 선글라스를 낀 남자가 내렸습니다. 최민재였습니다. 그는 한 손에 커다란 꽃다발을 들고 가게 안으로 성큼성큼 들어왔습니다. 서윤아, 여보, 나왔어. 홀 전체가 순식간에 조용해졌습니다. 서빙을 하던 우진이 멈칫했고 계산대에 있던 달구가 안경을 고쳐 썼습니다. 주방에서 나온 서윤은 그 목소리를 듣자마자 얼어붙고 말았습니다. 심장이 발밑으로 쿵 하고 떨어지는 기분이었습니다. 민재는 서윤을 발견하자마자 연기톤으로 소리치며 달려와 그녀를 와락 끌어안았습니다. 내가 얼마나 찾았는데 연락도 없이 사라지면 어떡해. 보고 싶었어, 서윤아.
서윤의 몸이 사시나무처럼 떨렸습니다. 익숙한 향수 냄새, 끔찍한 목소리, 악몽이 현실이 되어 눈앞에 나타난 것입니다. 손님들은 뭐야? 남편인가 봐? 라며 수군거렸고 휴대폰을 꺼내 촬영하는 사람도 있었습니다. 이거 나. 이거 놓으라고. 서윤이 있는 힘껏 민재를 밀쳐냈습니다. 그 반동으로 민재가 들고 있던 꽃다발이 바닥에 떨어져 지시겨졌습니다. 여기가 어디라고. 서윤의 입술이 파랗게 질렸습니다. 민재는 넘어진 척 비틀거리는 신용을 하더니 선글라스를 벗고 슬픈 표정을 지었습니다. 서윤아, 왜 그래? 우리가 오해 때문에 잠시 떨어져 있었지만 그래도 부부잖아. 나 너 찾으려고 서울에서 여기까지 한 걸음에 달려왔어. 뻔뻔함의 극치였습니다. 우진이 달려와 서윤을 가로막으며 민재를 노려보았습니다. 당신 누구야? 영업 방해하지 말고 나가. 아, 처남 되시나? 반가워요. 저 서윤이 남편 될 사람, 아니 사실혼 관계였으니 남편이죠. 우리 아내가 여기서 폐를 끼치고 있었네요. 민재의 남편이라는 말에 달구의 눈빛이 날카로워졌습니다. 서윤은 숨이 막혀올 것 같았습니다. 여기서 소란이 커지면 가게 이미지에 타격이 갈 것이 뻔했습니다. 게다가 빚쟁이들에게 쫓기는 자신의 과거가 까발려진다면 서윤은 달구와 우진에게 피해가 가는 것만은 막아야 했습니다. 나가서 얘기해. 밖에서 얘기하자고. 서윤이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민재는 입꼬리를 비릿하게 올리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 여보. 우리끼리 할 얘기가 많지? 가게 뒤편, 으슥한 창고 앞. 둘만 남게 되자 민재의 얼굴에서 사랑꾼의 가면이 벗겨졌습니다. 그는 주머니에서 담배를 꺼내 물며 서윤을 위아래로 훑어보았습니다. 야, 이서윤. 너 때깔 좋아졌다? 방송 보니까 아주 청년 달인 나셨더만. 원하는 게 뭐야? 돈은 네가 다 가져갔잖아. 내 인생 망쳐놓고 또 뭘 원해서 온 거야? 서윤이 악에 받쳐 소리쳤습니다. 하지만 민재는 콧방귀를 뀌며 연기를 내뿜었습니다. 돈? 그 사업? 그거야 내 명의로 빌린 거니까 내가 평생 갚는 거고. 내가 여기 온 건 위자료를 좀 받으려고 왔지. 위자료? 미쳤어? 사기꾼은 너야. 쯧쯧, 말이 심하네. 우리가 3년이나 살았는데 헤어질 땐 정산이 필요하지 않겠어? 너 이 가게에서 꽤 벌지? 장사 잘 되던데. 민재가 서윤에게 한 걸음 다가왔습니다. 서윤이 뒷걸음질 치자 그가 벽으로 그녀를 몰아세웠습니다. 잘 들어. 너 저 늙은 주인한테 내 정체 말했냐? 신용불량자의 꽃뱀으로 의심받고 있다는 거. 뭐? 세상이 그걸 믿어줄까? 경찰도 너 의심하던데? 자, 생각해봐. 100년 전통, 청렴 결백한 장인이 운영하는 순두부집 수제자가 알고 보니 꽃뱀 사기꾼 출신이다? 이거 인터넷에 퍼지면 어떻게 될까? 서윤의 심장이 멈추는 것 같았습니다. 가장 두려워하던 부분이었습니다. 은인인 달구의 명예, 그리고 힘들게 다시 일으켜 세운 가게가 자신 때문에 무너질 수도 있다는 공포. 민재는 서윤의 흔들리는 눈동자를 놓치지 않았습니다. 저 할배 깐깐해 보이던데. 이런 사실 알면 충격받고 쓰러지시지 않을까? 가게 문 닫는 건 시간 문제고. 하지 마. 제발 그러지 마. 서윤이 애원했습니다. 민재는 그런 서윤의 어깨를 툭툭 치며 비열하게 속삭였습니다. 그러니까 좋게 가자고. 가게 망하기 싫으면 할배한테 말해서 합의금 좀 땡겨와. 3억? 그 정도면 내가 조용히 사라져 줄게. 3억? 그 큰 돈이 어디 있어? 없어? 그럼 횡령이라도 하든가.
저기 금고에 현찰 꽉꽉 차 있던데 방송 타서 투자라도 받든가. 방법은 내가 찾아야지. 안 그래? 민재는 서윤의 귓가에 대고 낮게 으르렁거렸습니다. 딱 3일 준다. 그 안에 돈 안 가져오면 내가 직접 할배한테 다 풀어버릴 거야. 인터넷 게시판에도 싹 다 올리고 너 하나 때문에 이 가게 쫄딱 망하는 꼴 보고 싶으면 버텨보든가. 민재는 바닥에 담배꽁초를 비벼 끄고는 휘파람을 불며 돌아섰습니다. 갈게 여보. 나중에 봐. 멀어지는 민재의 뒷모습을 보며 서윤은 그 자리에 주저앉았습니다. 다리에 힘이 하나도 없었습니다. 하늘이 빙글빙글 돌았습니다. 조금 전까지만 해도 맑았던 강릉 하늘에 먹구름이 끼기 시작했습니다. 윙윙거리는 이명 사이로 멀리서 달구의 호통 소리가 들리는 듯 했습니다. 간수가 없으면 두부가 안 돼. 하지만 이건 간수가 아니었습니다. 이것은 독극물이었습니다. 서윤의 인생에 다시 들이닥친 피할 수 없는 맹독이었습니다. 가게 안에서는 여전히 손님들의 대화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서윤은 입을 틀어막고 소리 없는 비명을 질렀습니다. 자신이 지켜야 할 사람들을 지키기 위해 그녀가 할 수 있는 선택은 단 하나밖에 없어 보였습니다. 서윤의 눈에서 초점 없는 눈물이 툭 하고 바닥으로 떨어졌습니다. 그 눈물은 뜨겁지 않았습니다. 차갑게 식어버린 순두부처럼 서윤의 마음도 싸늘하게 굳어가고 있었습니다. 악몽은 끝나지 않았습니다. 어둠은 가장 깊은 곳에서부터 차오른다고 했던가요? 이서윤에게 그 어둠은 스마트폰 화면 속 작은 글씨들로부터 시작되었습니다. 민재가 다녀간 다음 날 인터넷 지역 커뮤니티와 SNS에는 믿기 힘든 글들이 독버섯처럼 퍼져나갔습니다. 충격 강릉 순두부 여신? 알고 보니 신용불량자의 꽃뱀 출신. 자극적인 제목 아래에는 악의적으로 편집된 서윤의 과거 사진과 확인되지 않은 루머들이 빽빽하게 적혀 있었습니다. 남편 돈 4억 들고 도망쳐서 신분 세탁했다더라. 할아버지 꼬셔서 가게 차지하려는 거 아니냐? 익명의 가면을 쓴 사람들은 손가락 끝으로 서윤을 난도질했습니다. 사실 여부는 중요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에게는 씹을 거리가 필요했을 뿐이었으니까요. 가게 전화벨이 쉴 새 없이 울렸습니다. 예약 취소 전화였습니다. 사장님, 실망이네요. 그런 사람을 쓰다니. 위생은 괜찮은 겁니까? 사기꾼이라던데. 점심시간이면 줄을 서던 손님들이 썰물처럼 빠져나갔습니다. 가게 앞은 을씨년스러울 정도로 조용해졌습니다. 마당 한가운데 덩그러니 놓인 맷돌만이 멈춰버린 시간을 증명하고 있었습니다. 엎친 데 덮친 격으로 빚쟁이들까지 냄새를 맡고 찾아왔습니다. 민재가 서윤의 위치를 그들에게 흘린 것이 분명했습니다. 이서윤 나와. 돈 갚으라고. 검은 양복을 입은 사내들이 가게 집기를 걷어차고 고함을 질렀습니다. 주방에서 묵묵히 콩을 갈던 장달구 영감이 지팡이를 짚고 뛰쳐나왔습니다. 이놈들이 어디서 행패야. 당장 안 나가? 영감님은 빠지쇼. 저 여자가 우리 돈 떼먹고 도망친 년이라니까. 빚쟁이 중 하나가 달구를 거칠게 밀쳤습니다. 힘없이 바닥으로 나뒹군 달구는 가슴을 부여잡고 신음했습니다. 고혈압이 도진 것입니다. 할아버지. 서윤이 비명을 지르며 달려갔지만 달구는 이미 의식을 잃어가고 있었습니다. 119 구급차 사이렌 소리가 요란하게 울려 퍼졌습니다. 죄책감이 서윤의 심장을 난도질했습니다. 나 때문에. 나만 아니었으면. 응급실 의자에 웅크리고 앉은 서윤은 고개를 들 수가 없었습니다. 뒤늦게 소식을 듣고 달려온 우진의 구두 소리가 들렸지만 차마 그를 볼 면목이 없었습니다. 우진은 서윤을 다그치지 않았습니다.
대신 말없이 자판기 커피 한 잔을 쥐어주며 옆에 앉았습니다. 누나 잘못 아니에요. 할아버지, 금방 일어나실 거예요. 우진의 따뜻한 위로가 서윤에게는 더 큰 고통으로 다가왔습니다. 자신이 이들에게 해줄 수 있는 유일한 보답은 자신의 존재를 지워버리는 것뿐이라는 생각이 굳어졌습니다. 나만 없으면 돼요. 서윤이 쉰 목소리로 중얼거렸습니다. 내가 사라지면 빚쟁이들도 민재도 더 이상 가게에 안 올 거예요. 우진아, 미안해. 정말 미안해. 서윤은 도망치듯 병원을 빠져나왔습니다. 우진이 뒤에서 불렀지만 돌아보지 않았습니다. 서윤은 가게로 돌아와 짐을 쌌습니다. 올 때 들고 왔던 낡은 캐리어 하나가 전부였습니다. 지난 몇 달간 이곳에서 쌓은 추억들은 차마 담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녀는 편지 한 장을 썼습니다. 할아버지, 우진아. 은혜만 입고 갚지도 못한 채 떠납니다. 죄송합니다. 저를 잊으세요. 꾹꾹 눌러 쓴 글씨 위로 눈물 자국이 번졌습니다. 서윤은 편지를 카운터 위에 올려두고 한동안 멍하니 앉아 있었어요. 그리곤 정신을 차려 조심스럽게 문을 열었습니다. 차가운 새벽 공기가 얼굴을 때렸습니다. 마당으로 나온 서윤이 대문을 향해 걸음을 옮기던 그때였습니다. 어디 가냐? 어둠 속 골목에서 묵직한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서윤이 소스라치게 놀라 돌아보니 병원에 있어야 할 달구가 우진의 부축을 받은 채 링거 자국이 선명한 팔로 지팡이를 짚고 걸어오고 있었습니다. 아, 할아버지. 병원에 계셔야죠. 왜 여기? 내가 내 집 놔두고 병원 밥 먹게 생겼냐? 답답해서 퇴원했다. 달구는 짐가방을 든 서윤을 빤히 쳐다보았습니다. 그 눈빛에는 노여움이 아닌 깊은 슬픔과 안타까움이 서려 있었습니다. 또 도망가는 거냐? 힘들면 도망치고 무서우면 숨고 넌 평생 그렇게 살래? 저 때문에 가게 망하게 생겼잖아요. 할아버지까지 쓰러지시고 제가 없어야 다들 편해요. 서윤이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참았던 설움이 댐 무너지듯 쏟아져 나왔습니다. 달구가 지팡이를 짚고 힘겹게 다가왔습니다. 그리고 서윤에게 다가가 짐가방을 낚아채 바닥에 던져버렸습니다. 야, 이 멍청한 놈아. 간수가 짜다고 맹물만 부으면 그게 두부가 되냐? 죽이 되지. 네. 달구의 호통이 새벽 공기를 갈랐습니다. 콩물에 쓴맛 나는 간수가 들어가야 비로소 단단하게 엉겨붙는 거야. 인생도 똑같아. 고통도 섞이고 억울함도 섞여야 진짜 단단한 사람이 되는 거라고. 지금 도망가면 넌 평생 물러터진 순두부 찌꺼기로 사는 거야. 달구의 거친 손이 서윤의 어깨를 잡았습니다. 그리고 누가 남이야? 너 내 식구야. 내 새끼 건드리는 놈은 내가 가만 안 둬. 알았어? 식구. 그 한마디가 서윤의 가슴에 박혔습니다. 피 한 방울 섞이지 않은 자신을, 사기꾼 누명까지 쓴 자신을 가족으로 품어주는 사람. 서윤은 달구의 품에 안겨 어린아이처럼 엉엉 울었습니다. 그때 우진이 한마디 했어요. 누나, 가지 마요. 잡을 수 있어요. 우진의 눈빛은 확신에 차 있었습니다. 그는 서윤에게 다가와 스마트폰 화면을 보여주었습니다. 은행 전산망 화면 캡처였습니다. 이거 봐요. 어제 자정 강릉 시내 편의점 ATM에서 지급 정지 알림이 떴어요. 지급 정지? 서윤이 의아해하며 묻자 우진이 설명했습니다. 그 사람 생각보다 멍청해요. 누나 명의로 만든 대포폰이랑 체크카드 아직도 들고 다니고 있었어요. 제가 누나 개인회생 신청하면서 누나 명의 계좌들 전부 사고 신고 등록해 놨거든요. 우진의 말이 빨라졌습니다. 그는 은행원으로서의 전문성을 발휘해
민재의 꼬리를 잡은 것입니다. 어제 민재가 그 카드로 돈을 뽑으려다 실패했어요. ATM기 위치랑 시간, CCTV까지 다 확보 요청해놨어요. 금융 사기 피해 입증할 때 가해자가 피해자 명의를 도용한 실시간 증거만큼 확실한 건 없어요. 우진이 서윤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누나, 최민재 그 자식 잡을 수 있어요. 내가 본점에 연락해서 위치 추적 다 걸어놨어. 그러니 도망가지 마요. 지금 도망가면 진짜 그놈이 원하는 대로 되는 거야. 서윤은 멍하니 우진과 달구를 번갈아 보았습니다. 자신을 지키기 위해 아픈 몸을 이끌고 밤새 달려온 할아버지, 그리고 직업까지 걸고 증거를 찾아낸 우진. 그녀의 눈빛이 변하기 시작했습니다. 두려움에 떨던 눈동자에 생기가 돌고 흐릿했던 초점이 또렷해졌습니다. 더 이상 피해자로 숨어 지낼 이유가 없었습니다. 그녀에게는 지켜야 할 진짜 가족이 생겼으니까요. 서윤이 눈물을 닦고 고개를 들었습니다. 그리고 입술을 꽉 깨물었습니다. 안 갈게요. 도망 안 가요. 그녀의 목소리에 힘이 실렸습니다. 잡아요, 그 사람. 내 손으로 잡아서 죗값 치르게 할 거예요. 그리고 우리 가게 다시 일으킬 거예요. 달구가 그제야 빙긋 웃으며 서윤의 등을 툭 쳤습니다. 그래, 그래야 내 제자지. 날 밝으면 바로 경찰서 가자. 내가 아주 그놈 뼈도 못 추리게 콩 갈듯이 갈아버릴 테니까. 동이 트기 시작했습니다. 붉은 여명이 기와 지붕 위로 떠오르고 있었습니다. 어둠은 빛을 이길 수 없다는 듯이 말이죠. 서윤은 바닥에 떨어진 짐가방을 다시 집어들었습니다. 떠나기 위해서가 아니라 짐을 풀고 다시 이곳에 뿌리 내리기 위해서였습니다. 이제 반격의 시간이었습니다. 간수가 들어가 단단해질 준비를 마친 두부처럼 이서윤의 마음도 단단하게 굳어지고 있었습니다. 가마솥의 뚜껑이 열렸습니다. 이제 그 안에 갇혀있던 뜨거운 김이 폭발할 차례입니다. 죄지은 자는 쫓아오는 이가 없어도 도망치지만 의로운 자는 사자처럼 담대하다고 했습니다. 이제 도망치는 쪽은 이서윤이 아니었습니다. 사냥꾼이 된 서윤과 자신이 덫에 걸린 줄도 모르는 멧돼지 같은 최민재. 강릉 초당마을의 평온한 아침 뒤에는 서슬퍼런 칼날이 숨겨져 있었습니다. 민재가 통보한 3일의 마지막 날이 밝았습니다. 서윤은 떨리는 손을 진정시키며 전화기를 들었습니다. 상대는 최민재였습니다. 여보, 돈은 준비됐어? 수화기 너머로 들려오는 민재의 목소리는 여유가 넘쳤습니다. 그는 이미 승리감에 도취되어 있었죠. 서윤은 깊게 심호흡을 하고 최대한 겁에 질린 목소리를 연기했습니다. 준비했어. 현금으로 3억은 무리고 가게 금고에 있는 거랑 내 비상금 합쳐서 1억 정도는 만들었어. 나머지는 각서 써줄게. 1억? 성의를 봐서 일단 받아줄게. 어디로 가면 돼? 가게는 사람들 눈이 많아서 안 돼. 오늘 저녁 8시 마감하고 나서 뒷문 창고로 와. 조용히. 오케이. 딴짓하면 알지? 바로 인터넷에 내 과거사 뿌린다. 전화를 끄는 서윤의 눈빛이 차갑게 식었습니다. 그녀의 곁에는 장달구와 장우진, 그리고 강릉경찰서 지능범죄수사팀 형사들이 숨죽여 대기하고 있었습니다. 잘했다, 서윤아. 아주 자연스러웠어. 달구가 서윤의 어깨를 두드렸습니다. 서윤의 손은 여전히 떨리고 있었지만 그것은 공포 때문이 아니었습니다. 자신을 파멸로 몰고 간 남자를 직접 잡아야 한다는 긴장감과 분노 때문이었습니다. 저녁 8시, 어둠이 짙게 깔린 장간의 순두부 뒷마당. 창고 문이 끼익 소리를 내며 열리고 모자를 푹 눌러 쓴 민재가 나타났습니다. 그는 주위를 두리번거리더니
휘파람을 불며 안으로 들어왔습니다. 창고 안에는 서윤이 홀로 앉아 있었습니다. 탁자 위에는 5만 원권 다발이 든 쇼핑백이 놓여 있었죠. 민재의 눈이 돈을 보자마자 번들거렸습니다. 이야, 우리 마누라 능력 좋네. 사흘 만에 1억을 땡겨오고. 민재가 돈가방으로 손을 뻗는 순간 서윤이 가방을 자기 쪽으로 당겼습니다. 돈 주기 전에 확실히 해. 이거 받으면 다신 안 나타나는 거지. 그리고 그 3억 내가 도박으로 쓴 거 맞잖아. 내가 쓴 거 아니라고 경찰에 말해줘. 서윤은 민재의 자백을 유도했습니다. 우진이 설치해둔 소형 녹음기가 테이블 밑에서 돌아가고 있었으니까요. 민재는 코웃음을 쳤습니다. 아이고, 순진하긴. 알았어. 내가 강원랜드에서 좀 날려먹긴 했지. 근데 그게 뭐 중요하냐? 어차피 명의는 내 건데. 돈이나 내놔. 민재가 거칠게 쇼핑백을 낚아채는 순간 서윤의 눈빛이 돌변했습니다. 아니, 넌 이제 끝이야. 서윤의 차가운 일갈과 함께 창고의 조명이 일제히 켜졌습니다. 움직이지 마. 경찰이다. 잠복해 있던 형사들이 들이닥쳤습니다. 민재는 기겁하며 뒷문으로 도망치려 했지만 그곳에는 이미 달구와 우진이 버티고 있었습니다. 어딜 도망가, 이 쥐새끼 같은 놈아. 달구의 지팡이가 민재의 정강이를 후려쳤습니다. 비명과 함께 바닥에 뒹군 민재의 손목에 차가운 수갑이 채워졌습니다. 이거 뭐야? 함정 수사 아니야? 서윤아, 여보. 내가 잘못했어. 조금 전까지 기세등등하던 민재는 경찰들에게 끌려가며 비굴하게 애원했습니다. 서윤은 그 모습을 싸늘하게 내려다보았습니다. 서윤은 주방에서 굵은 천일염이 담긴 바가지를 들고 나왔습니다. 그리고 끌려가는 민재의 뒤통수에 힘껏 뿌렸습니다. 하얀 소금 알갱이가 밤하늘에 흩날렸습니다. 재수 없으니까 다시는 내 눈앞에 나타나지 마. 그리고 콩밥 먹으면서 반성이나 해. 두부는 아까워서 못 넣어주겠다. 민재가 연행되고 마당에는 정적만이 남았습니다. 모든 악몽이 끝난 순간이었습니다. 서윤은 그 자리에 주저앉아 엉엉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슬픔이 아니었습니다. 지독했던 3개월간의 고통이 씻겨 내려가는 해방감의 눈물이었습니다. 달구가 다가와 투박한 손으로 서윤의 등을 토닥였습니다. 우진도 묵묵히 그녀의 곁을 지켰습니다. 그렇게 세 사람은 한동안 말없이 서로의 온기를 나누었습니다. 사건은 일사천리로 해결되었습니다. 우진이 확보한 금융거래 내역과 녹취록 덕분에 민재는 사기, 공갈 미수, 정보통신망법 위반 허위 사실 유포 등 혐의가 모두 인정되어 구속 기소되었습니다. 서윤은 채무부존재 확인 소송을 통해 4억 원의 빚에서 벗어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민재가 퍼뜨린 악성 루머도 달구의 활약으로 잠재워졌습니다. 달구는 지역 신문과의 인터뷰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내 며느리 될 아이입니다. 사기는 무슨 우리 가게 살려낸 복덩이한테 함부로 짓거리는 놈들은 내가 가만 안 둡니다. 그 한마디에 강릉 바닥의 여론은 180도 뒤집혔습니다. 사기꾼이라며 손가락질하던 사람들은 이제 효부, 청년달인 의리녀라며 서윤을 칭송했습니다. 가게는 전보다 더 문전성시를 이루었습니다. 그리고 계절이 3번 바뀌었습니다. 다시 돌아온 봄, 강릉의 벚꽃이 만개하던 날이었습니다. 장간의 순두부 간판 옆에는 작게 이서윤 사진이 붙어 있습니다. 달구가 서윤을 정식 후계자로 인정한 것입니다. 가게 안은 여전히 손님들로 북적였습니다. 하지만 풍경은 조금 달라져 있었습니다. 카운터에는 건강을 되찾은 달구가 앉아 손님들과 농담 따먹기를 하고 있었고, 주방에서는
서윤이 능숙하게 두부를 만지고 있었습니다. 어서 오세요. 몇 분이세요? 서빙을 하는 남자의 목소리가 우렁찼습니다. 우진이었습니다. 그는 주말마다 내려와 앞치마를 두르고 서윤을 도왔습니다. 두 사람의 약지에는 소박한 커플링이 반짝이고 있었습니다. 점심 장사가 끝나고 세 사람은 마루에 둘러앉아 늦은 점심을 먹었습니다. 메뉴는 갓 지은 쌀밥에 뽀얀 순두부 백반. 1년 전 서윤이 죽으려던 날 먹었던 그 메뉴였습니다. 서윤이 순두부를 한 숟가락 떠서 입에 넣었습니다. 여전히 고소하고 따뜻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눈물이 나지 않았습니다. 대신 입가에 미소가 번졌습니다. 할아버지, 간 좀 보세요. 오늘 두부는 제가 만들었는데 좀 어떤가요? 달구가 짐짓 엄한 표정으로 두부를 맛보더니 픽 웃으며 숟가락을 놓았습니다. 이제 하산해도 되겠다. 나보다 낫네. 그 무뚝뚝한 칭찬에 서윤과 우진이 마주보며 환하게 웃었습니다. 카메라가 가게 한켠에 걸린 액자를 비춥니다. 액자 속에는 달구와 서윤, 우진이 활짝 웃고 있는 가족 사진이 들어 있습니다. 피 한 방울 섞이지 않았지만 밥과 정으로 묶인 진짜 식구들의 모습입니다. 서윤의 내레이션이 잔잔하게 흐릅니다. 으깨지고 눌러지고 뜨거운 불을 견뎌야 비로소 단단해지는 두부처럼 제 인생도 이제야 진짜 맛이 듭니다. 시련은 우리를 부서뜨리는 게 아니라 더 단단하게 만들기 위한 간수였나 봅니다. 오늘 당신의 밥상은 따뜻한가요? 지옥 같은 세상이라도 밥때는 돌아오고 우리는 또 살아가야 하니까요. 화면은 따뜻한 봄 햇살이 내리비치는 기와집 마당, 펄펄 끓는 가마솥에서 피어오르는 하얀 김을 비추며 서서히 멀어집니다. 콩꽃이 지고 난 자리에 단단한 콩이 여물 듯 이서윤의 삶에도 꽉 찬 행복이 여물었습니다. 지금까지 시니어 편지함이었습니다. 어떻게 보셨나요? 여러분의 생각을 댓글로 남겨주세요. 다음엔 더 재미있는 영상으로 찾아뵐게요.